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다가구, 다세대 공동담보 피해 지원은 현재 논의 중인 대책안에 빠져 있다며 사각지대 없는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의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가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가 논의 중인 피해 대책안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탁 사기나 다가구, 다세대 공동담보 피해에 대한 지원이 빠졌다는 겁니다. 특히 다세대 공동담보는 등기 물건을 한데 묶어 대출을 받을 경우 많은 자금을 모을 수 있어 전세 사기로 활용돼 왔습니다. 때문에 이를 몰랐던 세입자의 피해가 크고 경매시 건물의 모든 세대가 낙찰되어야 종료돼 피해 회복도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대 낙찰까지는 필연적으로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빠른 일상 복귀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매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법의 채무 특례 조정은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대책위는 정부가 다세대 공동담보 물건을 일괄 매입하고 경매 차입금에 대해 추가 안분 배당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가 건물 매입 신청과 동시에 경매를 중단토록 하고 경공매가 끝나지 않더라도 2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안을 담을 것도 촉구했습니다. 대책위가 추정하는 다세대 공동담보 사기 피해 건수는 2천여 건.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 16,000여 건의 12%가 넘습니다. 피해자들은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데 특히 부산과 수원에 밀집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부산과 수원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대저대교와 장락대교 건설이 곧 시작됩니다. 하지만 함께 추진되는 엄궁대교는 아직 여러 절차들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장락대교와 연결되는 다리여서 자칫 반쪽 교량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부산시는 낙동강유역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마지막 관문이던 국가유산청 심의를 통과한 대저대교와 장락대교. 10년 넘게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락대교와 연결돼 에코델타시티를 관통하는 엄궁대교는 함께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궁대교는 아직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철새 도래지 핵심 구간을 지나는 교량이 환경 피해를 줄일 방안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낙동강유역 환경청은 보완 요청을 내렸습니다. 부산시는 최근 보강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겨울철새 대체 서식지를 더욱 구체화하고 생태계 보전 방안도 보완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교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분진 저감 방안 등도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맞출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했고 소음이라든지 이런 저감 방안도 일단 담았고 큰 새들이 날아가는데 이동 경로에 지장이 된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상부 돌출형 규정을 평면형으로. 부산시는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면 곧바로 국가유산청에 현상 변경 심의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엄궁대교가 장락대교와 함께 건설되지 않을 경우 교량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만큼 시는 올해 안에 모든 심사를 마치고 공사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두 다리가 관통할 에코델타시티에는 2029년까지 7만 6천여 명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돼 연결도로 건설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경찰청이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중심지역 관서제가 시민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심지역 관서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왜 시민들이 불안해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 남구의 이 파출소는 연말까지 운영되고 문을 닫습니다. 근무경찰관 등은 3km 떨어진 지구대로 편입됩니다. 경찰청은 현재 중심지역관서 제도를 시범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는 경찰관들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일선 치안센터나 파출소가 사라진다는 소식에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불안한 것도 많고 없어진다니까는 당장 무슨 일이 생기면 오는 거 출동하는 거 그 자체부터 많이 기다려야 될 그 부분도 시간이 없을 때 빨리 와야 되는데 그것도 걱정되고 아무래도 밤이 제일 걸어 다니기 제일 무섭죠 뭐. 경찰청에 따르면 2년 전 부산의 치안센터는 88곳에서 지난해 58곳으로 30곳이 폐지됐습니다. 이미 올해에도 치안센터 20곳이 폐지됐거나 폐지될 예정으로 있어 내년에는 38곳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사라진 치안센터는 파출소나 지구대가 통합된 9개 중심 지역 관서로 편입됩니다. 이에 시의회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지역 간서가 이제 시민들 곁에 있음으로 해서 체감 치안이 엄청 높았습니다. 근데 시민들이 불안해지는 거죠. 내 눈앞에 이제 경찰관이 있어야 좀 안전하고 치안이 좀 유지가 될 텐데 이런 게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안감이 많이 커질 수가 있고 또 일선에 계신 현장 경찰관들 또한 현장 대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치안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선 경찰관들도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의회가 이 문제를 놓고 지난달 11일 부산경찰청 직장협의회 회장단과 만난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본청에서 지침으로 지금 시행하는 거라서 저희가 사전에 미리 예견이 돼가지고 좀 논의를 하고 그럴지는 못했고요. 사실은 부족한 거는 맞고 그래갖고 일단은 본청 단위에서 시행을 하는 거라서 저희도 지금 6개소 확대를 하는데. 시의회는 이미 파출소를 통합해 지구대를 운영하다 다시 환원시킨 사례가 있고 한정된 인력으로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운영해 혼란이 야기된 적도 있다며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부산시도 시민들에게 예방접종을 권고하는 등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작은 빨간 집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일본 뇌염은 대부분 무증상이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돼 신경계 합병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일본 뇌염 매개모기로 알려진 작은 빨간집 모기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4일 경남과 전남에서 채집된 모기의 50% 이상이 작은 빨간집 모기로 확인되자 25일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동일한 지점에서 모기를 채집해 분석한 결과 전체 모기 중 작은 빨간집 모기의 밀도는 7월 5주차 30%에 달했습니다. 제3군 법정 감염병인 일본 뇌염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환으로 주로 야간에 동물과 사람을 흡혈하는 작은 빨간집 모기에 의해 전파됩니다.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발열 등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돼 신경계 합병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암갈색의 색상을 띠고 있는데 몸에는 무늬가 선명한 게 없습니다. 두둥이에 흰 백색의 어떤 중간에 띠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기는 하나 사실 육안으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로 이제 논이나 주변의 웅덩이, 그다음에 동물 축사 등에 서식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야간에 흡혈을 하기 때문에 야간에 야외 활동을 하실 때는 밝은 색의 긴 옷을 입으시거나 모기 기피제를 써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생후 12개월에서 12살 이하 아동의 경우 일정에 맞춰 반드시 예방접종을 하고 고위험군 성인들에게도 예방접종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부산 지역 해수욕장에는 더위를 식히려는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긴 장마로 피서철 장사를 망쳤던 송도와 다대포 해수욕장은 올해 맑은 날씨만큼 여름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 송도해수욕장, 구름 산책로와 해상 다이빙대, 그리고 해상 케이블카와 공원까지 이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 콘텐츠를 더한 뒤 관광객들의 찾는 발길도 늘고 있습니다.
뭐 남포동이나 이런 자갈치 구경 삼아 이제 숙소도 여기 근처에 잡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해서. 바다도 일단 볼만하고 케이블카도 있으니까. 장마가 끝나고 폭염과 함께 휴가철이 시작되자 더위를 피해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공설 해수욕장인 송도해수욕장이 올여름 특히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800m에 이르는 해수욕장 길이, 고운 백사장과 적당한 수심, 여기에 해운대와 강안리보다 비교적 인파가 적어 쾌적하게 바다에서 휴식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일단 회덮밥이 너무 맛있었고요. 그다음 한적하고 뷰가 너무 좋아서 조용히 쉬다 가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긴 장마로 피서철 타격이 컸지만 올해는 맑은 날씨만큼 여름 성수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송도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2022년 360만 명, 2023년 210만 명, 2024년 7월 15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 37만 명이던 피서객 수는 올해 84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긴 장마 기간 등 지난해보다 날씨 영향을 덜 받은 것도 한 요인으로 풀이됩니다. 작년 대비 저희 입소 통제했던 일수 자체가 12일에서 일단 6일로 줄었고 지난해에 비해서 한 20-30% 정도는 최소 관광객이 많이 늘 거라고 저희는 지금 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영향도 있습니다. 인근 감천항을 통해 방문한 러시아와 부산을 찾은 아시아 관광객도 눈에 띕니다. Yeah, Sondo Beach is beautiful, very sunny and very warm. Lots of fun for the kids and the whole family. 그동안 숙박시설 부족으로 스쳐 지나가던 관광지에서 머물 수 있는 관광지로 바뀌면서 손님도 늘었습니다. 올해는 상당히 외국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국제적으로 많이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그래서 파라솔 장사를 하려면 외국 정도 하나 정도는 해야 되는 저는 그런 심정입니다. 밤하늘의 은하수를 연상시키는 불꽃의 향연, 수천 개의 불꽃이 다대포 밤바다를 수놓습니다. 부산 바다축제가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단독으로 열리며 지난해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600만 명에 가까운 피서객이 다대포 해수욕장을 찾았지만 2022년 200만 명, 2023년 116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바다축제로 이틀 만에 7만 2천 명이 단행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다대포 해수욕장의 매력은 얕은 수심, 여기에 부산에서 유일하게 갯벌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특히 세계 최대 바닥 분수인 꿈의 낙조 분수가 가족 단위 피서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다른 해수욕장에 비해서 백사장도 넓고 그리고 이제 녹지가 잘 돼 있어서 해운대, 광안리 또 뭐 물론 좋은 해수욕장인데 다대포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애들 놀기에 백사장이 넓고 물이 얕아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올해 들어 피서객 증가가 눈에 띄는 송도와 다대포 해수욕장. 당분간 맑은 날씨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8월 해수욕장 피서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각 지자체들도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더위식히기에 나섰는데요. 남구의 한 공원에는 냉장고까지 비치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구 평화공원을 지나는 시민들이 더위에 잠시 멈춰선 곳은 빨간 냉장고 앞입니다. 물 한 병 남구가 쏩니다란 문구가 적힌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시원한 물이 가득합니다. 남구가 평화공원과 문현교통광장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5곳에 생수가 든 냉장고를 설치했습니다. 시원한 생수가 채워지기 무섭게 동이 날 정도로 찾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남구는 시원한 생수 17만 병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대여용 양산도 준비했습니다. 내리째는 떼약볕에도 바깥 활동을 해야 하는 시민들을 위해 복지관 등 9곳에 양심 양산을 비치했습니다. 요새 날씨가 너무 더운데 양산이 있어서 쓰고 나가니 너무 좋네요. 날씨가 더우니까 하도 양산을 빌려줘서 고마웠고.
이글거리는 아스팔트를 식히기 위해 살수차가 주요 도로를 다니며 물을 뿌려댑니다. 더위가 절정에 달한 낮 동안 살수차와 청소차 등을 총동원해 수차례 운행하며 도심의 열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연일 뜨거운 폭염이 이어지면서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을 위한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이 뜨거운 여름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이렇듯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추석도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에다 물가도 오르면서 농산물 가격도 덩달아 오르지 않을까 걱정스러운데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낮의 온도가 30도가 넘는 전통시장. 상가 위에선 쉴 새 없이 물 한 개가 뿌려집니다. 그 아래 중앙 통로는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오르는 물가에 조금이라도 씀씀이를 줄이려는 소비자들입니다. 긴 장마와 연이은 폭염에도 채소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전시장의 경우 지난 9일을 기준으로 시금치 1kg의 가격은 12,000원. 평년 가격보다 40% 저렴합니다. 대파나 애호박, 깻잎 등도 10에서 20%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일은 여전히 비싼 편입니다. 지난해하고 비교하려니까는 조금 대체적으로 보면 좀 비싸고 오늘 복숭아가 저번 주보다 조금 올랐고 햇빛은 조금 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뭐 또 시세대로 사서 먹어야 되니까 사가지고 갑니다. 사과는 평년보다 40% 이상 가격이 올랐고 배는 60% 이상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달 중순을 기점으로 상승세는 꺾일 전망입니다. 햇사과나 배 등 여름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사과는 작황이 좀 좋아가지고 그때 될 당시에는 여름 사과로서는 전부 다 한물이 돼갖고 홍로 뭐 거의 다 나올 것 같고요. 배는 지금 좀 가수가 날씨 더운 관계로 굵은 게 조금 지금 워낙 나오는 거 보니까 좀 적는데 아직까지 신고가 나올 때 멀었으니까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이곳 전통시장의 수산물과 축산물도 예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가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인들은 태풍 등 큰 변수가 없는 한 추석 차례상 물가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른 추석에 대비해 성수품 공급 상황을 주시하고 시장 안정화에 나섰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가 급격히 늘면서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는데요. 정작 시설 설치를 하려고 해도 명확한 설치 기준이 없다 보니 그야말로 알아서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지자체가 공원에 마련한 반려견 간이 놀이터입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공원 물놀이 시설과 달리 인근에 조성된 반려견 놀이터는 텅 비었습니다. 무더위 땡볕을 피할 수 없다 보니 요즘 이곳 시설을 이용하는 반려인들 찾기가 힘듭니다. 또 다른 부산 첫 공공 반려동물 놀이터는 외곽 지역에 조성돼 있다 보니 차를 몰고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양육 인구 600만 가구가 넘어서면서 반려견 놀이터 설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규정이나 설치 지침이 없다 보니 안정성 문제와 이용자 불편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왕 지을 것 같으면은 그 애들도 좀 안락하게 쉴 수 있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부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에도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정의만 명시되어 있을 뿐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운영에 관한 설치 기준은 없습니다. 설치 기준 그런 거는 딱히 없는 걸 알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반려견 생태 환경의 장단점을 분석해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원래 반려견 놀이터 자리 이전에는 거기가 나무 숲이라 천연적인 그 자연 환경을 그대로 살리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동숲은 반려견들의 시각에 맞추어 갖고 설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나무 숲을 조성해서 반려견이 자연 환경에 행복감을 느낀다든지
그런 점이 특이합니다. 반려견이 뛰어놀 수 있는 충분한 공간 확보와 함께 반려인의 휴식 공간 마련 등이 필요합니다. 놀이터 바닥은 일단 그 부드러운 마사토 흙이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소변 마킹 표시인데 그거는 청소하고 관리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나무 기둥을 식재를 조금 하고 거기 그 바로 물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배변 봉투를 가지고 바로 그거 수거해 갖고 대가져 가는 것이 좋은데 거기서 바로 버리고 갈 수 있도록 놀이터 안에 변기 설치를 갖다 했으면 좋겠다는. 반려견과 반려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다만 기준 없이 지어진 반려견 놀이터는 자칫 지역 흉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최근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체계적인 규정 마련과 적절한 관리 방안 모색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인공지능이 책도 써주고 그림도 그리고 작곡도 하는 세상이 도래하고 있는데요. 일상에 스며든 인공지능의 과학적 원리와 인공지능이 일상화된 미래를 체험해 볼 수 있는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해변에서 물놀이하는 모습을 그려달라고 하자 원하는 그림이 나타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상상화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도 사용자의 성향을 분석해 색상을 추천해 줍니다. 일상 대화도 나눌 수 있습니다. 더워서 잠을 잘 못 잤어.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잘 수 있을까? 열대야들에게 잠을 잘 못 주고 싶고 시원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사용하고 가벼운 이불을 덮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잠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면 천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립부산과학관에서 오는 10월 20일까지 디지털 플래닛을 주제로 인공지능이 일상화된 미래를 체험해 볼 수 있는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기반이 되는 컴퓨터의 발전사부터 코딩 그리고 알고리즘을 체험을 통해 배워보고 또 최신의 인공지능 기술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디지털 기술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또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 우리 삶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체험은 가짜 뉴스를 만드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보안이 발달하면 이것도 해결이 되겠다. 이게 실생활에 도입되면 또 이게 보안에 대해서 효과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 부산과학관에서는 물놀이 시설을 올해도 무료로 운영합니다. 어린이 물놀이장과 바닥 분수 모두 8월 말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